안녕하십니까, 오토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 연산자와 레스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는 거의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스프레드 연산자와 레스트 파라미터는 배열이나 객체 같은 이런 데이터 컬렉션들을 다룰 때 엄청나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배열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1번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고 2번 배열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6, 7, 8, 9, 10. 그래서 여러분이 저 두 배열을 합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방법이야 없지야 않겠지만은 뭐 폼은 돌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어레이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푸시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어레이 프로토타입 푸시 이 경우에는 콜이 돼야겠죠. 그래서 ARR1에다가 이제 ARR2를 이제 넣어주면 이제 ARR1에 ARR2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로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실행해 보시면은 이게 아니군요. 콜이 아니고 어플라이가 돼야겠네요. 어플라이가 돼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어플라이의 첫 번째 인자, 즉 this, 즉 ARR1의 1이 this가 되기 때문에 이 ARR1에다가 ARR2에 있는 내용을 한 개 한 개씩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플라이는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개 준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이 배열 하나만 통으로 받기 때문에 이 ARR 푸시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비슷해요. 비슷한 게 똑같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법입니다. 위문법은. 근데 푸시는 이렇게 여러 개를 준다라면 순차대로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가변인자를 지원하는 이 메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좀 번거롭죠. 특히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아까 같은 이 방법도 가능은 한데, 만약에 이렇게 더 있다운 데이터가 더 있으면 저희가 수동으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무리 인자가 길어져도 자동으로 모든 인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어레이 프로토타입 푸시 어플라이를 다 적어줘야 되고, this에다가 이제 이 this 컨텍스트도 this 바인딩도 지정해줘야 돼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인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ARR1과 ARR2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점을 3개 찍어야 됩니다.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이 점을 3개를 찍는 건데, 이렇게 해서 콘솔에 찍어보면 똑같은 결과가 지금 여기서는 ARR1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서 다시 실행하려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즉 이 .ARR1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ARR 배열에 있는 값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열됩니다. 실제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즉 이 ARR2도 자동적으로 6, 7, 8, 9, 10이 된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이제 이런 이 배열 관련된 걸 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오브젝트도 레스트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스펙이 나왔을 때부터 바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x는 1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2가 있을 때 y가 1이고, 오브젝트 3가 있을 때 이쪽에서 이제 obj1, obj2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안 되네요. 아마 오브젝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게 ECMS 스크립트 6에
있는 표준 그 스펙은 아닐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이게 제가 잡아놓은 플랜입니다. 이게 그냥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오브젝트 레스트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 트랜스폼으로 있어서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쓸 수는 있는데 바벨을 쓰면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표준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고 아마 재정 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스테이지 3니까 내년 ECMS 스크립트 스펙에 포함되겠네요. 어쨌든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일단 ES6 표준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ES7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표준에 들어가지 않은 이제 제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런 이 방법을 이 오브젝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오브젝트에 쓰는 것도 상당히 편해요. 어떤 프로퍼티가 있든지 그냥 점점점 해버리면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객체를 복사할 때도 편하고 이런저런 쓸모가 많은 기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프론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말고 이 똑같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스트 파라미터인데 스프레드 연산자요. 그 레스트 파라미터인데 이게 레스트 파라미터라는 이름을 보실 수 있다시피 이 기능은 이제 이 점점점 이 스프레드 연산자를 펑션의 파라미터에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레스트 파라미터, 저도 맨날 헷갈려요. 이 파라미터랑 이 뭐랄까 그 오퍼레이터라는 이 용어가. 어쨌든 돌아와서 이것도 이름 바꿀게요. 일관성 있는 걸 좋아해서 레스트 파라미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펑션이 있고 뭔가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가 있을 때 뭐 이거를 뭐 이름을 그냥 b로 하겠습니다. a로 하고 그냥 뭐 arg1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는 이렇게 간단한 메서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a를 이제 뭐 a, b, c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출력만 하는 간단한 기능인데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레스트 파라미터, 즉 이 함수의 인자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해서 이렇게 arg를 이렇게 1을 싹 지워주면은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이렇게 인자를 무한대로 적어도 전부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도 전달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 파라미터는 이 가변 인자를 가진 이 기능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여러 개를 전달해야 되는 케이스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를 들면은 뭐 C 언어의 printf랑 유사한 기능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쪽에 이제 출력할 포맷 같은 걸 지정을 하고 이 뒤쪽에서 그 개수만큼 이제 그걸 지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C 언어의 printf가 가변 인자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이 값으로 이걸 받고 이제 이후 몇 개가 넘어오든지 이 arg의 길이만큼 그 루프를 돌아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예를 들면은 이렇게 1부터 9까지 값을 뭔가 더하는 메서드가 상당히 좋은 예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sum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 인자로 전달하는 이 숫자들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가 가변 인자를 지원을 하는 거죠. 즉 몇 개를 넘기든 다 더해주는, 이게 아주 실용적인 예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포문을 써가지고 i는 0부터 i가 arg의 랭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합계를 리턴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REST 파라미터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도 이렇게 훌륭한 예제를 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REST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REST 파라미터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그냥 같은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오브젝트를 이렇게 쓰려면 지금 당장은 못 쓰시고 일단 ES6 스펙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못 쓰시고 내년에 나오는 올해인가요? 하여튼 차기 ECMS 스크립트 스펙에 포함된 후에 그것들을 엔진들이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은 바벨과 같은 트랜스파일러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